1994년 12월 1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트 엘리자베스에 살고 있었던 앨리슨 포타는 이날 친구들과 하루의 마지막 파티까지 정말 너무 완벽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함께했던 친구들이 한 명씩 자기 집으로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녀는 날이 너무 어두워져서 위험하니까 자기가 운전해 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자기 혼자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엄마야, 저기 주차 내 자리인데 그 사이에 누가 댔네? 뭐 어쩔 수 없지. 원래 그녀가 대던 곳은요, 집 바로 근처였어요. 내리면 바로 집 앞인. 그런데 지금 누가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에 댄 거예요. 뭐 여기에 차 대놓고 걸어가지 뭐. 그렇게 차를 딱 대고 이제 조수석에 있는 본인의 가방이나 물품들을 챙기려고 고개를 조수석 쪽으로 딱 돌린 채 주섬주섬 물건들을 챙기는데, 바로 이때 내 운전석 문이 열리네? 뭐야? 놀래서 쳐다보니 칼이... 가만히 있어, 죽기 싫으면. 내 앞에 서 있던 칼든 남자, 딱 봐도 인상이 너무 안 좋아. 그녀는 공포에 그가 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비킨 거예요. 범인이 운전석에. 이때 이 남자는요, 널 죽일 생각은 없어. 난 단지 차가 필요해. 네 차를 빌릴 뿐이야. 그렇게 범인과 한 차에 있게 된 앨리슨. 이때 별다르게 강압적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이 남자는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너 이름이 뭐야? 남자친구는 있어? 이때 그녀는요, 거짓말해요. 저 이름은 수잔이고요. 남자친구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나온 건데 너무 안 들어오면 아마 남자친구 성격상 이런저런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 차가 필요하신 거라고 했죠? 그럼 전 여기서 내리고 제 차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절대 신고 안 할게요. 그런데 이런 그녀의 제안, 이 남자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내 이름은 클린턴이야. 네 차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가는 그곳에 내 친구가 있거든. 친구 한 명 태우려고. 와, 이 말을 듣는데 앨리슨 별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야, 그럼 여기서 한 명이 더 탄다는 거 아니야. 이놈들 나한테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 뭐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저라도.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이 남자의 친구가 저기 서 있네. 내 차에 타네.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녀는요, 긴장하면서 백미러를 통해 뒤에 친구를 살짝 봤습니다. 그런데 와, 눈 마주쳤어. 인상 완전 안 좋아. 이거 일나게 생겼다 느낌이 팍 온 거예요. 앨리스는 외곽에 횡령하고 외딴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와, 얼마나 떨렸겠어요. 진짜 손부터 온몸이 달달 떨리는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요, 사실 맨 처음 탔던 클린턴 그리고 그의 친구 프린스, 이 둘은요, 맨 처음부터 그녀의 차를 탄 그 순간부터 이 여자를 살려줄 생각 1도 없었습니다. 죽일 생각을 하고 1시간 내내 너 이름 뭐야? 남자친구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람 좋은 척. 너 조금 있다가 우리가 죽일 거야. 외진 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둘은 그녀를 막 성적으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때 그녀는요, 진짜 수치스럽고 아프고 그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왜냐? 여기서 저항하면 뻔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감히 저항, 반항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지들끼리 할 거 다 한 후에 이놈들은요, 불쌍한 앨리스의 목을 팍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녀 의식을 잃게 되죠. 이 둘은요, 엄청 잔인한 새끼들이었어요. 그녀가 죽은 게 아닌 기절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새끼들이 한다는 소리가, 야, 얘 기절했는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죽여버리고 버리면 되지. 이 미친놈들이 곧바로 차에서 그녀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곤 기다렸다는 듯이 망설임 1도 없이 칼을 꺼내가지고 미친듯이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새끼들은요, 그녀의 배만, 복부만 무려 30번 이상을 찔렀습니다. 배가 온전했겠습니까? 큰 상처로 인해 내장이 다 흘러나왔어요.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건
이때도 그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 말에 의하면 고통은 모르겠대요. 아프고 이런 건 모르겠고 어렴풋이 자기 한쪽 팔이 보였다는 거예요. 잘린 게 아니에요. 정신이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아무 무감각 상태. 내 팔이 저기 보여. 그리고 막 내 몸이 좌우로 막 흔들려. 누가 날 잡고 막 흔드는 것처럼. 그리고 막 질퍽질퍽 이상한 소리도 나고. 아, 뭐지? 얼마 안 가. 바로 안 거예요. 이놈들이 내 몸을 찌르고 베고 있다는 걸. 이놈들은요,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야, 여자 성기, 생식기, 거기도 막 이렇게 잘라내보자, 훼손해보자, 이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하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해. 어떻게 하냐? 야,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 아예 정확하게 죽여버리게 목을 콱 베버려. 그래서 이 새끼들이 앨리슨의 목을 또 16번이나 베요. 머리가 거의 잘릴 정도로. 여기서 놀라운 건 이때까지도 그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통증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대요. 그저 너무 어지러웠대요. 그것만 기억이 난다고. 한 여자의 복부를 30번 넘게 베고 목을 16번이나 뱄어요. 피범벅이 된 채 가만히 있는 여자를 보면서 이 새끼들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진짜 죽었겠지? 야, 죽었겠지, 이렇게 찔렀는데. 그러면서 이놈들이 점점 경계심을 풀기 시작, 서로의 본명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즉, 프린스, 클린턴, 다 가명. 서로 본명을 부르는데 이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때도 그녀 살아 있었다는 걸. 그녀는요,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 범인의 본명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이들은요, 이만하면 죽었겠지, 야 도망가자 라고 하면서 그녀의 옷을 옆에 툭 던져버리고 차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땅바닥에 덩그러니 피범벅이 된 채 누워있던 앨리스. 아니, 이 상황에서도 정신이 있었다는 게 전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뭐 계속 기절 상태였다거나 혼수 상태였으면 몰라. 이렇게 공격을 당한 상황에서 일어나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 생각에 누운 채로 손끝에 힘을 주고 바닥에 글을 썼다는 겁니다. 마지막 내가 또렷이 들었던 범인의 이름, 그리고 엄마 사랑해, 미안해 라고 썼었대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덩그러니 누워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눈앞에 진짜 빛이 싹 비쳤대요. 그 빛을 따라 시선을 돌려보니 한 덤불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빛이 싹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또 빛이 싹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그녀가 본 건 자동차 불빛이었습니다. 즉 가까운 근처에 도로가 있다는 거죠. 그녀는요, 다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내 옆에 내가 입고 있었던 데님 셔츠가, 이 새끼들이 그녀 옷을 버려두고 갔잖아요. 그게 딱! 그녀는요, 손을 더듬거려 바로 그걸 손에 쥐었어요. 그리곤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배를 30번 넘게 찔렸어요. 그러면서 창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 상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데님 옷으로 그 창자를 배에서 못 나오게끔 배에 딱 집어넣고 셔츠로 해서 감싼 겁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야 했어요. 이 간단한 동작이 그녀를 죽일 뻔했습니다. 찔릴 때도 고통을 못 느꼈는데 일어나려고 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와, 그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아니, 그랬겠죠. 창자가 빠져나왔는데. 움직일 때마다 고통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질어질했대요. 그녀는요, 절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여기서 급한 마음에 잘못해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우, 생각만 해도 소름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그녀가 한 행동이 있는데 뭐였을까요? 실제로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자기 머리를 만졌대요. 왜? 내가 느끼기에 내 머리가 점점 뒤로 젖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목을 16번이나 베이고 찔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막 목이 뒤로 저절로 막 젖혀져.
놀란 그녀는 재빨리 한 손으로 머리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배에서 창자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잡아야죠. 와, 이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목이 반쯤 잘리고 지금 배가 다 열렸는데 일어나서 걸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찔리고 있는데도 정신이 있고 그 순간 범인이 한 말까지 기억하고 있었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주작 아니야? 저도 주작인 줄 알았어요. 실제 이랬대요.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드디어 도로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긴장이 풀린 건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무작정 도로 한가운데에 눕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도 대박이에요. 걷다가 다시 눕는 건 또 쉽습니까? 다 배도 열린 상태에서 여튼 길 가운데에 딱 누워가지고 누군가 날 봐주길 바란 거예요. 얼마 안 가 저기서 차가 한 대 오는데 그냥 가네. 그렇게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났을까 두 번째 차가 또 옵니다. 그 차 다행히 내 앞에 딱 선 거예요. 한 남자가 다급하게 내리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티안. 그녀를 살리려는 하늘의 노력이었던 걸까요? 기가 막히게 그는요,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는요, 바로 앨리슨의 상태를 알아차렸어요. 바로 자신의 위에 옷을 벗어 그녀 목을 감쌌습니다. 목에 출혈이 너무 심해 보이니까 멈추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딱 하고 보니 어라? 배가 이 여자 배에도 엄청 많은 피를 흘리고 있네? 앨리슨 배를 감싸고 있던 데님 셔츠 이걸 쓱 빼봤더니 엄마야 창자가. 이때 티안이 진짜 너무 놀랬대요. 이런 걸 여태까지 생각도 실제로 이렇게 본 적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막 자기가 더 막 어떻게 내장이 나왔어 하면서 난리칠 수 없잖아요. 그는 금방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티아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이용해요. 돌출된 장기를 어떻게 응급처치하고요. 그녀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지금 목도 잘려서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지 말아요. 자, 내 말이 맞으면 제 손을 꼭 잡아줘요. 만약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을 2번 꼭꼭 잡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 잠들면 안 돼요. 와, 그렇게 약 1시간 반 후 드디어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녀 살아있었어요. 티아는요, 그녀가 병원에 이송될 때도 병원에 옮겨졌을 때도 계속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실제 이때의 이 경험이 티안 본인 인생의 거의 터닝 포인트였대요. 이 전까지 의사가 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약간 슬럼프? 그런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딱 의사가 돼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당연히 앨리슨의 부상을 본 사람들 모두 기겁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그녀를 살리고자 했던 하늘의 노력이었던 걸까요? 그 날이요, 되게 늦은 밤이었어요. 늦은 밤 병원에 딱 갔더니 기가 막히게 그때 있던 당직 의사 선생님이 목, 후두 쪽 전문이네. 그래서 바로 목 수술이 가능했던 겁니다. 와,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죠. 배를, 목을 몇 번이나 찔렸는데 목은 반쯤 잘려 나가고 배는 열려 내장이 나왔는데 이건 살고자 하는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녀가 배를 집중적으로 37번이나 찔렸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기가 막히게 몸 안에 중요한 기관을 다 피했네? 목도 그래요. 중요한 부분을 다 피했고요. 심지어 동맥과 성대조차도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는 숨도 쉬고 목소리도 아무 문제 없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녀는 이놈들이 별짓을 다 해도 크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항을 하지 않아서 그놈들이 뭐 더 세게, 더 많이 폭력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아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저항하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힘을 쓰지 않고 어느 정도 비축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찔리고 막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힘이 그나마 있었던 거고요. 걸을 힘이 그나마 있었던 겁니다.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비축해뒀던 힘을 이때 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놈들이 맨 처음 그녀의 목을 팍 졸랐을 때 앨리슨이 기절함과 동시에 엄청난 공포감에 대변과 소변을 쌌다고 해요. 그러면서 장이 비워진 거예요. 이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장이 안 비워진 상태에서 이놈들이 막 배를 난도질 했잖아요. 그러면 장이 터질 수도 있었대요. 그렇게 터져버리면 치명적인 감염까지 더해져서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앞서 그랬습니다. 이놈들이 도망간 후에 갑자기 어딘가에서 빛이 비춰졌다고. 그 빛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덤불이 나오고 도로가 보였다고. 그 빛, 어디에서 나온 빛이었을까? 그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되게 외진 곳이었어요. 가로등 하나도 없는. 그런데 마침 딱 그날 보름달이 떴네. 그 달빛을 빌려 간신히 도로의 방향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이 도왔던 건 이놈들이 그녀의 옷을 죽은 줄 알고 그녀 바로 옆에다가 툭 던져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녀가 정신 차렸을 때 바로 옆에 데님 셔츠로 밖으로 나와 있는 내장을 집어넣었죠. 만약 그 셔츠가 없었다면 이것 또한 큰 화를 불러왔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그녀가 살 수 있었던 이유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당시 그녀를 구한 사람, 보통 사람이었어도 대박인 건데 의사였어요. 기본적인 의학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응급처치도 응급처치였지만 앨리슨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일반인이었어봐요. 소리 지르면서 덜덜 떨려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면서 앨리슨의 골든타임은 아슬아슬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의학 공부에 해부학이 있고 별의별 사진 공부까지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당황은 하고 놀래긴 했겠지만 일반인들보다는 더 빠르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녀 곁에서 손까지 잡아주면서 그녀 뱃속에 창자까지 챙겨주면서 이야기 나눴죠. 이게 쉽냐고요. 그리고 그녀가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기적적으로 그렇게 구출돼 병원으로 한밤중에 실려왔는데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당시 병원 당직 의사가 후가 전문이야? 목 전문이. 그래서 곧바로 수술과 모든 게 가능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생깁니다.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사건, 이놈들이 체포되는 과정도요 매우 빨랐습니다. 왜냐? 앨리슨이 이들의 본명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런지 초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앨리슨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딱 쳐봤더니 딱 나와. 이 새끼 이거 매가지 쳐버려. 그녀는요 얼굴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와, 확인해 보니까 이 새끼들 이전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가 된 놈들이었고요. 더 화가 나는 건 뭐야, 이번 범죄도 보석 기간에 저지른 짓이었네. 그러니까 전혀 회개, 죄 반성 이딴 거 없는 놈들인 거예요. 지금 실제 사진이에요. 거기다 이 정신병자 새끼들 경찰에 딱 잡히자마자 줄곧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희가요 정신병이 있어요. 그때 악마에게 빙의가 됐었습니다. 개소리 콱 죽여버려 그냥. 정신병이 있으니까 이딴 짓을 했겠지. 니네가 정상이면 이런 짓을 했겠니? 와, 그런데요 이딴 새끼들 못지않게 화가 나는 게 판사예요. 법조인들. 이 두 놈 1995년 8월 무기징역 받거든요. 재범인데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했음에도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 28년 감옥에 딱 복역하고 다시 가석방 다시 받아가지고 나왔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 안 됐어요. 2023년 7월 4일 날 다시 나왔대요. 작년에. 와,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또 있어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사건 당시 이놈들이 그녀의 이제 성기, 생식기도 막 도려내자고 하면서 엄청 훼손했다고. 그랬다 보니 병원에 왔을 때 의사는요, 아무래도 앞으로 임신은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앨리스는 하늘이 보호해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임신합니다. 그래서 2 아들까지 낳아요. 대박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게 그 막내 아들 출산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티안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티안, 이 사건으로 자신의 인생도 완전 바뀌었다고. 이 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가 된 거예요. 대박이죠? 거기다 여기서 더 웃긴 게 이 범인 중에 한 명, 프린스가 앨리슨이 살아가지고 막 강연도 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관심도 얻고 책도 출판했는데 완판되고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요, 한날 앨리슨한테 편지를 보내왔대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실제로 당신이 그렇게 돈 벌고 하는 거 다 내 덕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목도 챙겨줘. 우리가 없었으면 당신 그 돈 벌 수 있었을 것 같아? 우리 때문에 네가 그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뚫린 입이라고요. 이거 기가 막히죠? 진짜 오늘 사건은 믿기 힘든 사건인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도 아 진짜? 와 대박, 주작 아니야? 하면서 준비했는데 실제 당사자 사진과 영상들 보셨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옆에는 이제 자신의 이런 경험담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면서 피해자들 힘내시라고 막 강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자세한 흉터 사진이나 뭐 현장 사진 이런 게 있었는데 유튜브 심의상 제가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여튼 그래서 오늘은 실제 있었던 최악의 살인 미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